자, 들으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기초의원까지 다 내주게 생겼다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정치권의 공방을 낳고 있는데요. 조현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5 부동산 대책, 이게 정치권 내로남불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내로남불이 드러났던 게 이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김병기 원내대표. 그런데 이 김 원내대표가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20제곱미터의 잠실 장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호가가 거의 40억 원이거든요. 일반 서민이 대출 없이는 사기 힘든 금액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시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14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현금 9억 원 이상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 9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그걸 쓰지도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했을 때 몇십 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가 보니까 강남이나 요번에 투기거래 허가 구역에 거기에 묶인 이른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예전에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습니다. 네. 결국 본인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 그리고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주거 사다리를 아예 그냥 걷어찬 게 아니라 사실상 저는 불을 질러버렸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김병기 원내대표 주택 상황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장미 아파트 35억 원이 넘는데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지역구인 동작구에서는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살면서 지역구 밖에 또 자가를 둔 국회의원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실거주하지 않으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해당되는 장미 아파트의 경우에는 80년도부터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98년도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실제로 구매를 해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예. 동을 달리해서 그때부터 사실상 36년 동안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인 동작구 구민들과의 이런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물론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해당한해서 무조건 이를 처분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상당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시내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서민들이 사는 곳에는 투기 제한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들만의 리그는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
중산층을 없애는 지금 단계라고 보고. 효과를 누리시려고 하는 거죠. 매도인분들이 이제 칼사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만 여기 거래가 몇 건씩 바로 집 안 보고도 계약한 데고. 네, 저희가 이제 이 시민분들과 공인중개사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야권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 추방령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수도권이 상당히 들썩이는 모습인데 네. 서울시장 선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볼 때는 야당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야당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 집을 산다는 것 말이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집을 걷는다. 이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대출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깨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그 경기도는 12곳 포함해서 다 실거주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실거주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동작구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다른 데 있는데 서울에 집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박탈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서울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아니면 그 외로 점점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추방령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부동산이 실패했습니까? 본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본인들은 강남에서 살았잖아요.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내가 강남에서 살아봤는데 다 살 필요 없다. 이런 진짜 내로남불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전후인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기초의원도 다 내줄 판이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지방 민심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여론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발표가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내어놓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런 불편한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런 기제가 작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다가올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실소유자들, 실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번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조만간 관련해서 공급 대책과 관련된 세밀한 그런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모든 부동산 대책을 아울러 살펴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대책이 시작된 지 3일째가 됐기 때문에 평일이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당장 시장 가격 흐름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정책 핵심인 수요 억제만으로는 이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사다리를 치우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세대입니다. 특히 2030 젊은 층이 작은 평수라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다리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현주 최고위원, 젊은 층의 작은 평수라도 서울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는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잠재적 주택 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세 차례 정책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대출을 옥죄이는 거고 두 번째가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예. 100만 채 이상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LH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아파트가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수요까지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낭패를 본다는 생각으로 현재 집중을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정책의 신뢰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부 들어서면 항상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분지를 늡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억제해서 수요를 꺾고 그다음에 또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꺾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살고 싶은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정책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주택자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쪽은 도심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순기능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대한 어떤 그런 공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첫 단추부터 어그러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공급을 얘기한들 그다음에 세금을 얘기하고 대출을 옥죄한다 한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경험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제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민중기 특검 의혹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이게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주시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고법 부장이었던 그 시기에 갑자기 태영광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이제 삽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걸 팔았는데 1억 한 5천만 원 쪽의 수익을 났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업체 대표가 이 민중기 특검과는 고등학교 서울대 동기입니다. 예. 그 고등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몇백 명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동기라면 모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사면서 그 업체의 대표도 모른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내로남불적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 이 업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정도면 주가 조작을 모를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얽어맸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작 미공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해서 차익을 얻었다. 근데 이 업체가 4천억 정도의 어떤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였습니다. 이 회사 대표 오 씨는 분식회계가 적발될 걸 미리 알고서 몰래 주식을 팔아서 징역형이 확정이 됐고요. 이 회사 사회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 역시도 이 대전고 서울대 출신의 동기 동창이고요. 또 민중기 특검과 사법연수원 동기기도 합니다. 이 세 명 사이에 정보 공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합리적 의심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러한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어놓은 해명이라는 것이 지인의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에 그 증권 직원의 그 권유로 이 전체 주식을 처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자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충분히 소명 가능해요. 그 당시에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비상장 주식을 사게 되었는지, 그리고 처분 시점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처분과 그다음에 이 상장 폐지의 시점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권유했다는 직원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을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특검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에서도 이 업체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특검과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상당히 공교로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